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시간 참 빠르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깜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거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낙폭을 키웠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하락하면서 1580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은 오랜만에 많이 내렸네요. 13원 하락한 118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불리시는 분이죠. 검투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수 서바이벌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검투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검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검투사님과 함께 차트 보는 법이나 검투사님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이런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검투사님, 예.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금요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어떠세요? 어떠셨나요? 예, 일단은 제가 추석 특집 방송으로 한번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또 서울경제TV를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최현정 앵커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벅찬 마음에 왔는데 딱 일주일 동안 또 금방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또 못 뵙는다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아프고요. 자, 그렇지만 또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경우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추천해드린 그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좀 잘 잡아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투사님,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나와 주실 거죠? 예. 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고수 서바이벌의 참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샵 5588 문자와 1599-777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검투사의 의견에 동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하이리츠증권방송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곧이어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유독 국내 증시만이 오늘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거든요. 예. 참 아쉬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늘 장도 한 3일 동안 좀 패턴이 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라든지 뭐 경제 지표와는 경제 지표 없이 장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봤을 경우에 그렇다면 좀 어떤 것들이 지수를 빠지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봤는데 그것은 단연코 수급이었다. 자, 수급 같은 경우에 한 이틀 동안은 처음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물량들을 던졌고 선물이 매도 물량이 한 10,000계약 정도 나왔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하고 다시 기관들은 매수로 돌아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뒤집어져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4천억가량이라는 엄청난 물량들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는 상황들이 보여졌는데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 최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GDP 아주 좋은 결과들 나왔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또 안정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이것이 우리 증시의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커플링 현상,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장에는 잠깐 반짝했지만 자, 수급이 기관들이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서로 공방전을 펼치다 보니까 차트를 이제 보실 텐데요. 자, 분봉상의 차트로 보시는데 장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자, 공방전 펼치면서 수급이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양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는 앞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악재로만 봐야 되는가를 좀 살펴봤을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1월 달부터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들이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최근 이틀 동안 매도 물량들을 강하게 내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올리는 그 수급 주체가 이제는 바뀌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매도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매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었다. 또한 선물의 매도가 만계약 이상 나왔을 경우에 통계치를 봤을 경우에 만계약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럴 때가 단기 저점대 혹은 중기 저점대였다라는 것이 한 7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한 며칠 동안은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들은 있겠지만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하시되, 자, 이 종목들은 코스피에 집중,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좀 빠졌죠. 네. 자, 대형주를 위주로 바로 공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단타 성향, 어느 정도 스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 코스닥 업종 중에서 테마 업종들 위주로 단타로 짧게 당일로 들어가서 수익을 거두시던가, 아니면 좀 이러한 기술이 좀 부족하실 경우에는 코스피 주도 업종들이 좀 많이 빠졌죠. 이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4분기 내년 1분기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꾸준히 실적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지켜보신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으로 가는 타이밍 때 그런 것들을 잘 선침해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초보자들이 특히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약속을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한 분이 문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검투사님의 팬이라면서 개인들이 코스피 차트를 보는 법을 알려달라고요. 이렇게 또 주문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검투사님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차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주지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 자, 이 세 가지를 주지표라고 한다. 한번 차트를 보시죠. 자, 차트를 봤을 경우에, 자,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보이죠? 캔들이 보이는데, 요것이 양초 모양이다. 양초 모양이라고 해서, 영어식 명치를 따와서, 캔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캔들이 주지표 중에 하나고, 또 하단부에 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것이 거래량이다. 자, 이 거래량은 당일의 수급 상태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막대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량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선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녹색 선, 파란 선, 이렇게 선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이동평균 선이다. 자, 한 주가를 놓고 봤을 경우에, 자, 우측 상단에, 자, 선들이, 자, 숫자들이 보이시죠? 자, 5, 20, 60, 120 이렇게 숫자들이 보이는데, 5라는 것은, 자,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일 동안 주가의 평균 가격대를 나타낸 것이고, 20이라고 하는 것은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가격대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이동평균선들의 평균 낸 가격대를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일이면 5일 이평선, 20일이면 20일 이평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주지표 말고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배제한 것이 보조지표다. 주지표를 보조하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앞에 보조자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들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것들을 모두 다 보조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차트상으로 볼 수 있는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 이것은 그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맞는 보조지표들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기법들에 맞는 보조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뭐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는 이제 상단선과 중앙선, 하단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상단선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검은색, 자,
깔끔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 검은색 선과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 자 이것은 통계치로 나는 건데 확률 분포상 자 이렇게 통계를 외우신 분들이 있다면 자 여기 놓고 봤을 경우에 이 안에 들어가는 확률이 95%다. 따라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고 이것으로 밖으로 나갈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요 비중에 대해서는 개인 설정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보통의 HT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통계가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2.5%, 상단 2.5%, 하단 2.5%죠. 자, 따라서 이 확률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뭔가 이상 신호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 상단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될 경우에는 좀 고점대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라는 신호가 나오는 것이고 하단부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는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보조지표들은 일단은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 보조지표들을 상당히 메리트를 느끼면서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그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100% 맹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주지표를 보조하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지 이것을 100% 맹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캔들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양봉의 캔들, 빨간색 양봉의 캔들이라고 봤을 경우에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 시초가죠. 장 초반에 시작하는 것을 시초가라고 하는데 이 시초가가 자, 시초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끝나면 양봉이 된다. 상승을 했으니까 양봉이 되는 것이고 시초가보다 종가가 하단부에서 되면은 더 빠졌죠. 그래서 음봉 파란색 캔들이 생긴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빨간색 캔들이 생기는 거고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파란색 캔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꼬리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것들을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뭐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종합주가지수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종합이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코스피 업종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거래량들을 환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또는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또한 정치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뭐 일단은 뭐 한국은행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쌓아날 것인지 혹은 호주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파를 미치는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종합주가지수에 의해서 캔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은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급 상태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내서 수치로 보게 되면은 자, 거의 대부분의 HTS에 보시면 그날 당일에 개인들이 얼마를 샀고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고 기관들이 얼마를 샀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다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4,346억을 팔았네요. 자, 팔고 개인과 외국인들이 3천억과 1,000억을 샀으니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4천억을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4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 장처럼 오늘 분봉상으로 보실 텐데요. 이렇게 수급이 아주 같은 이꼬르 아주 같게 이어지니까 박스권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 매수가 많으면 지금처럼 박스권이 안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매도가 많으면 지금처럼 박스권에 있지 않고 주가가 빠지겠고 개인과 외국인들과 기관들 사이에 수급이 동률을 이루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이것이 차트상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은 일봉, 주가 하루의 캔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위에 차트의 상단부에 보시면 자, 주봉이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이라고 하는 것은
주 단위의 평균을 낸 그런 그 캔들이고, 월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의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주봉과 월봉은 중기 추세 혹은 장기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월봉상으로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 성향상 단타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월봉을 보통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합니다. 오늘은 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캔들을 보는 것이라든지 지표 보는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요 월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월봉상으로 볼 경우에는 일단은 추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일단 뭐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횡보로 갈지 더 빠질지, 그것은 뭐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지, 과거 대비 자, 07년인가요? 07년, 08년. 자, 07년이죠? 07년 11월 달 종합주가지수 2085포인트를 찍는 시점대. 자, 이 시점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까지는 좀 멀었는데, 이때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과거의 화랑기 때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경상수지라든지 환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 정도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뮬레이션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더 추가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주가지수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실수를 하시는 것이, 항상 급등주라든지 테마주에 들어가셔서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을 때 들으면 이미 꼭지에서 물리시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것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요즘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자, 아무래도 그 신종플루가 상당히 그 확산되다 보니까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종플루 관련된 테마들이 급등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C 바이오. 자, 이 종목은 신종플루 관련된 종목인데, 자, 테마가 주목을 받을 때 이렇게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자, 녹십자라든지 주도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인 세력이라든지 수급들이 이미 이 주가는 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이 따라붙어서 캔들들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캔들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는데, 요 주도업종들이 간 다음에 조금 선수들은 이런 주도업종이 가면은 동반 상승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침해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작전 세력이 나온다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물량들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미리 선침해서 상당히 차익 실현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요 CTC 바이오가 아마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녹십자가 상당히 가는 과정 속에서 주도업종들 다음에 무엇이 올라갈까를 미리 연구한 작전 세력이 됐든지 어느 세력에 의해서 물량들을 매수를 하고, 자, 바닥권에서 요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고, 자,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 세력들이 물량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들이 터지지 않겠죠. 캔들이 거래량 그날그날의 수급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장 초반에 상한가로 올려버리니까 거래량들이 안 터지니까 캔들이 일자겠죠. 자, 일자 점 상한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일시적으로 조금 이탈하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번까지 올리고, 보통은 세력들이 올릴 경우에는 점 상한가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치고, 고점대에서 자, 이제부터 개인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물량들을 던져줍니다. 자, 세력들은 시세가 어느 정도 45%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개인들한테 물량들을 넘겨주니까 캔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들도 터지고, 거래량들이 고점에서 많이 터지겠죠. 터지고 캔들도 이것이 반영이 되니까 크게 긴 장대 음봉이라든지 양봉의 캔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지에서 캔들이 나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꼭지에서 마지막에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보통은 긴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시세가 다 끝났다,
여기서부터는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보통은 개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 때 이미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니까 자, 차트를 잘 보십시오. 보통 급등 패턴이 자 이렇게 나오니까 요 차트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들어간 게 요 시점대라면 손실이 나시더라도 전량 청산을 하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한번 사례를 통해서 CTC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뭐 네. 차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 간단하게 좀 봐주세요. 예. 네. 줄기세포 관련 테마죠. 자, 보십시오. 자, 줄기세포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때, 자, 이런 패턴이 나오죠. 자, 이런 패턴이 나오고, 보통은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패턴들은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학습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요 패턴에서 물리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식 차트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앞서서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일단은 캔들이라든지 그 코스피 지수라든지 주 지표를 보시는 것이 전혀 보시는 것을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거나를 불문하고 전량 청산을 하시고 주식은 일단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는 분이 많아야지 저는 또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일단은 주식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주가가 급등한다. 따라서 이런 것들 사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을 때만 주식을 하셔야 된다.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인 분석은 그 회사 내부의 재무 제표를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캔들이 움직이고 수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금방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관련 책들을 일단은 좀 한 몇 권 정도 좀 읽어보시고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닝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 분석 관련된 책들을 읽으셔서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를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외부적인 변수들까지 살펴보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사셔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애널리스트처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시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한테 통닭이라도 한 마리 더 사드리는 것이 낫다. 주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보는 법과 이제 주식 투자에 앞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권투사님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짧게 다음 장 전망을 해볼게요. 다음 주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면 국내 증시도 오를지 아니면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유독 하락했거든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증시가 보면은 일단은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실적들이 상당히 우량한 발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가 혼조세역은 잘 크게 가지 않는데 오늘 유독 보니까 경제 지표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면서 증시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은 장의 그 실적과 관련해서 종목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우리 코스피 역시 이 미국과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음 한 주 동안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미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특히 뭐 실업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부분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을 하시면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셔야 되겠고 일단은 뭐 오늘 또 미국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소폭 반등을 하면서 그 미국장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부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틀에서 봤을 경우에는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나오겠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 텐데요. 샵 5588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로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취재대,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와 전화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문자를 통한 메시지를 한 종목 받아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6,150원에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투사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그 매출액은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조금 이제 장비가 가격이 좀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것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주 잔고가 한 1,000억이 넘게 앞으로도 4분기에도 쉴 새 없이 일할 수 있는 잔고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기별 실적 악화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고는 있지만 요거는 일시적인 부분들이 강하다. 조금 단기 급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봤을 경우에는 올 4분기 내년 1분기 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은 실적들은 좀 만회할 수가 있겠고 전방 산업이 이제 호황이 그 반도체 관련 사업들이 호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된 장비 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반도체 장비를 어느 정도 올해보다도 더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그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요는 매출액은 증가를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조금 하락폭이 좀 큰 것이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며칠 사이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좀 오늘 좀 많이 하락했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일단 좀 많이 빠졌고요. 요것은 아무래도 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업종 전반에서 나타났던 그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뭐 이틀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그래도 올라오면서 혹은 조금 이탈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자,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시점대에 뭐 저항과 지지라인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시점대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받쳐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지수 조정이 더 크게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뭐 큰 틀에서는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더 빠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데 어차피 손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팔기도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회사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들고 가 보시면 큰 무리 없이 손실이 원금 회복이 뭐 100% 된다라는 보장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손실은 축소해 나갈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받아볼게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3개월째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또 내년까지 보유해도 되는지 장기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매수가와 매수 비중은 없지만 한 3개월째 보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12,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째 보유를 하셨다면 상당히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신종플루 관련주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자, 대략 뭐 예상치를 봤을 경우에 한 3개월 정도면 이 정도 되겠죠. 잡으셨다면 12,000원대, 뭐 12,000원대 정도, 1,200원이죠. 1,200원이네요. 네, 네. 1,200원대에서 뭐 1,300원대 정도 잡으셨을 텐데 차트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종플루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 자, 최근에 급등한 것도 신종플루고, 요것도 신종플루고. 자, 그런데 지금 신종플루 같은 그 테마주들은 가급적이면 저 검투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재료가 어느 정도 소모됐을 경우에는 요거는 장기 투자하는 것은 조금 좋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셔야 된다. 따라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점대 찍고 빠진다면 어느 정도 손실이 진행된다면 어찌 됐던 간에 뭐 맥점이라든지 중요한 지지 포인트 상관할 것 없이 그냥 전량 청산을 하셨어야 된다. 다행히 지금 현재 반등은 또 신종플루가 어느 정도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뭐 여러 가지 대유행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요것은 내년까지 들고 가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뭐 다음 주라도 단기 반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간다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최소한도로 한 80% 정도는 뭐 가격대 불문하고 그냥 상승하는 구간대를 이용해서 혹은 빠지더라도 그 구간대를 이용해서 80%는 전량 청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20%는 혹시나 모를 수 있는 그 신종플루의 대유행과 맞물려져서 학교가 뭐 휴교령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엔 더 한번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20% 정도만 나머지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시라고 더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지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울산요. 네? 울산. 울산이요. 예. 네, 최근 들어서 이 장이 좀 안 좋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거든요. 금년도 들어서 수익을 좀 보셨는지요? 못 봐서 전화하는 겁니다. 네, 못 보셨군요. 어떤 종목들을 들고 계신데요? 대한유화. 대한유화랑, 예. 네. 또 다른 종목도 갖고 계신가요? 예, KP케미칼. KP케미칼이요. 예. 네, 이 두 종목은 얼마의 몇 퍼센트 비중 정도로 갖고 계신지요? 대한유화도 30%, 네. 매수가는 KP케미칼도 30%인데요. KP케미칼이 30%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8,400원. 8,400원이요. 네. 대한유화의 매수가는 얼마나 되시고요? 45,600원. 46,600원이요. 45,600원. 45,600원이요. 네. 그러면 주식 비중의 한 60% 정도가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검투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두 분 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투사님 받아주세요. 예, 아버지 좀 멀리 사시네요. 울산이면 상당히 멀리 사시는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이 종목들을 들어가셨나요? 그게 9월 말에 예. 골직에 샀는데요. 그 뭐 이슈 이런 걸 모르고 대한유화가 좀 좋아 보이가 샀는데 우리 울산 그 공장 자체 살다 보니까 그 공장
흑자가 나고 이래가 샀는데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답답해가 아. 이렇게 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대한유화 같은 경우엔 일단은 좀 주가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은 2분기 실적이 증가했었던 것은 대한유화라는 회사가 중국이 경기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많은 공사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한유화에서 필요하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이것이 실적으로 나오면서 증가를 했는데, 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 아버님 전화기를 끊고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좀 주목을 받다가 조금 주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슈가 대한유화의 그 지분을 사모펀드에서 한 2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물량들을 동시에 대한유화에 대한 부분들을 청산하겠다라는 루머가, 아직 확인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루머가 나돌면서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시장으로 나온다면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따라서 이러한 악재들까지 좀 겹쳐지면서 주가가 최소한 횡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장이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지수까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유화를 좀 제가 회사를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이 살고 계신 울산에도 공장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부에 잡혀 있는 게 한 1,400억 가량인데요. 자, 그 땅이 다 대한유화 땅입니다. 그런데 네. 이 땅이 이 장부가액에 잡혀 있는 것이 상당히 저렴하게 잡혀 있어요. 공시지가로만 따지고 보면 한 2,400억 정도 되는 땅을 장부에 1,400억 잡혀 있으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공시지가가 2,400원인데 실질적으로 매매했을 경우에는 3,000억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 가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회사가 우량하고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주춤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지분이 한꺼번에 나왔을 경우에 수급에 대한 악재들이 있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다. 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불안하실 거라는 그 점은 좀 많이 이해는 가는데, 뭐 좀 손실이 좀 많이 46,000원대라서 손실이 많이 크시긴 한데, 요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조금 손실이 나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원금 회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마음 편하게 조금 들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KP케미칼도 좀 진단을 해주세요. 8,400원에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좀 전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있을수록 또 원금 회복은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거든요.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호남석유와 합병이라는 그런 아주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는 부분들, 호남석유와 합병했을 경우에 지금 KP케미칼이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목을 받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과는 좀 무관하게 주가가 가줘야 되는데 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KP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터키에 있는 그 제품, 터키에서 공장들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그대로 터키에서 100% 잔량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처라든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더 가줘야지만 맞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아무래도 그 화학업종이다 보니까 화학업종들이 1, 2분기까지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은 3, 4분기 되면서 3분기까지도 실적들이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4분기 화학업종들이 너무나 1, 2분기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바닥권에 있다가 많이 올라와서 4분기에는 실적 둔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화학업종 전반이 조금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주가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것도 조금은 고점대에서,
자, 보십시오. 주가가 고점대에서 자,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원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정도에 대해서 고점대에서 사고 주가가 자, 빠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종목이 좀 빠질 경우에 손절을 하셨다면은 좀 하셨다면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신 것이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좀 팔기보다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저항 구간대, 지지 라인대로서 자, 정확하게 좀 신뢰할 수 있는 구간대에서 주가가 멈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8,400원대까지 원금 회복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지금 반등 구간대니까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 가령 한 7,400원 선대부터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손실을 들고 있으면 원금 회복으로 가게 된다면 좀 힘들 것 같고 7,4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손실을 요 정도면은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축소하시면서 올라가는 구간대에서 청산하시고 빠져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투사님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향후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문자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에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종목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LNF입니다. 34,0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검투사님께 여쭤볼게요. LNF요.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많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LNF가 단기간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특히 7월달, 7, 8월달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2차 전지 관련된 테마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조금 단기간에 너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는 좀 무관하게 너무 단기간에 수급에 의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공포감까지 시장이 조성이 되면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LNF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삼성과 LG의 이 2차 전지의 핵심 물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너무 주가 차트상으로 보실 텐데 단기 급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여기 또 테마까지 형성이 되면서 테마주들이 또 워낙 단기 급등해서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바닥에 지지를 받쳐줘야 되는 구간대까지도 이탈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들이 높다. 어느 정도 멈춰줘야 되는 가격대에서 멈추지 못하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일단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000원이면 상당히 지금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지금 손절을 못 하신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월요일 때도 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물량들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손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투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을 앞두고 검투사님께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이 점만은 유념을 하고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식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된다. 일단은 소식이라든지 재료에서 누가 좋다더라 라는 소식만 듣고 가면 이미 주가는 어느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에 매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즉시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것 요점 유념하시고 따라서 주식이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행에다 저금리지만 넣어놓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목들을 다 진단을 해드리고 저희 하이리치 방송을 통해서 진단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특징이 손절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내가 가격대에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가격대에서 주가가 더 가지 못하고 빠진다면은 일단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진입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량
청산을 뭐 한 3%가 됐던지 5%가 됐던지 손절을 확실하게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손절 원칙을 가지시고 들어가셨을 경우에 지금은 당장은 3% 5% 손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메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 가지고 있던 것을 오래 장기 보유하면서 손실이 50% 났다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 50%를 100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0% 수익 내는 것은 전문가들도 상당한 고도의 기술과 집중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손절은 확실하게 하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법칙을 만들면서 뭐 가속도라든지 중력, 뭐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그 법칙들을 만들어낸 그 물리학자도 좀 주식을 했는데 이 아이작 뉴턴조차도 손절을 못했습니다. 손절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벌어놓은 그 돈들을 영국에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국은행 총재 정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상당히 많이 벌어놨겠죠. 명성까지 했을 때 이 돈을 다 손절을 못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절을 못하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돼서 말년이 그 유명한 학자도 힘들게 보냈다라는 거죠. 따라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는 공부를 하시고 손절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해주셨었죠. 주식 투자에 앞서서 최소한 10권의 책은 읽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책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책을 읽어보면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뭐 딱히 네. 뭐 책을 뭐 이렇게 책명을 정해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뭐 일단은 그 기본적 분석, 회사의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제, 뭐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네. 그런 그 연구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낸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뭐 시중에 어느 책을 가더라도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책을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드는 책들을 아주 쉬운 책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투사님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급등주 데이 트레이딩의 강자시죠. 황제개미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급등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